미 국무부의 외교 안보 담당 핵심 당국자들이 한꺼번에 서울을 찾았습니다. 방안의 표면적인 목적은 한미 동맹 강화지만 실제로는 동맹을 앞세워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과 데이비드 스티렐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그리고 마크 네퍼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까지 총 4명이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났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도면 미국의 전방위 공세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핵심 라인이 동시에 서울을 찾았습니다. 네, 한국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 총 책임자들이 다 지금 서울에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로서는 지금 압박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약간은 지금 좀 다르기 때문에 압박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한미가 동맹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거든요. 예. 이게 서로의 공동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서로 일방적으로 각자 주장만 하지 않고 이렇게 지소미아가 사실은 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가 같이 서울에서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같이 이제 응전하고 있는 소통 채널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 이제 그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지소미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죠. 이게 미국은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마치 한미 간의 문제인 것처럼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 경제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또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꽤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 워싱턴의 지금 일반적인 시각이더라고요. 지금 워싱턴의 이제 보도들을 봐도 그렇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한일 문제가 아니다. 미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고 동아시아의 영내 이익에 공동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일 문제로 두지 않고 미국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조금 더 일찍 이 문제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조금 더 일찍 움직여줬으면은 했던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늦게나마 이렇게 미국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압박을 받는 모양새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이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한 2주 정도 향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틸웰 차관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는 수혜국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공여국이다. 이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이 있는 얘기로 보여요. 예, 그렇죠. 미국이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히 반영된 이제 발언인 것이죠. 한국이 더 이상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부자 나라고 스스로 이제 방위를 할 만큼 이제 큰 나라가 되었는데 그만큼 몸에 걸맞는 부담을 좀 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이게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보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시각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도 동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트럼프식의 인식을 반영한 미국 고위 관료의 이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소미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게 결국은 미국이 한일의 경제 분쟁에도 개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연계돼서 지금 싸움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시작을 사실 한 건데 수출 규제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도 또 일본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니까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 들어서 이제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 일본한테 이제 그런 요구로 지금 현재 대칭 상황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예. 경제와 안보가 연계된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인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한 선언을 철회하라라고 하는 주장의 핵심 요약들 한 3가지 정도를 해본다면은 한일 관계가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만나고 이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 여기서 영내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꼭 필수적이다. 그리고 또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것이 한일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동의 문제다. 이 3가지 차원에서 꼭 지소미아는 꼭 유지를 해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근데 이걸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걸 한 명분이 일본이 우리와 안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철회가 돼야 우리는 그렇죠.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또 철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와 안보가 지금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적 접근을 할 때 연계,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저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장기화되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연계가 아니라 경제 문제는 경제대로,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간다는 병행적 접근에 대해서 한미일이 대화 원칙을 정하는 수준에서 출구를 좀 찾아야 할 때, 그러니까 단 2주 만에 좀 문제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획기적인 진전이 없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제와 안보는 병행으로 간다는 대화 원칙을 확인을 하고 다시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걸로 뭔가 좀 새롭게 패러다임을 짜지 않으면은 이제 출구가 좀 지금으로서는 안 보이는 상황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22일에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인데 만약에 이대로 정말 종료가 될 경우에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원하는 바를 지금 달성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우리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의 수직적 한미 관계를 좀 수평적 한미 관계로 지금 전환하는 출구이자 뭐 하여튼 입구 비슷하게 다 같이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우리도 국익에 맞는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 이제 그게 이제 바람직한 동맹 관계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소미아가 만약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껄끄러워지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한미 간의 이슈를 상황 관리를 하는 데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뭐 수직적 한미 관계를 수평적 한미 관계로 가져가는 국가 목표에는 부합하는 것인데 이 단기에서 중장기로 가는 사이에 어쨌든 비즈니스와 다른 외교 국방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단기적으로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것들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 있으면 이제 국민적인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소미아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방위비 협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제임스 드하트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미국 국무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석 대표가 뭐 공식적인 회의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타국을 방문하는 게 뭐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뭐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그 통상적인 출장일 수도 있죠. 자기 업무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한미 간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이 회의가 얼마 전에 있었죠. 10월 말에 하와이에서 있었는데 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제 서울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번에 뭐 미국 국무부에서 관련 그 한국의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이 총출동할 때 좀 같이 와서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그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뭔지 이제 여론 수렴을 좀 하려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일정도자 스티렐 차관보하고는 달리 좀 비공개 일정으로 쭉 가져가고 있는데 예. 여러 인사들을 좀 만나고 실제 주한미군 기지도 방문하고 하면서 이제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실제 현지 실사를 하는 작업 중이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어쨌든 1년마다 지금 계속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상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예. 단위로. 그래서 좀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노력, 이제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분담금 액수가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원에 달하거든요. 지금 현재보다 5배 많은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뭐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협상에서는 일단 많이 불러놓고 이제 그러고 이제 깎는 것일 텐데요. 근데 좀 과도한 건 좀 맞습니다. 이게 전략자산 전개 비용, 뭐 그리고 주한미군 가족들 뭐 비용 지원, 뭐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그게 5조 원, 6조 원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속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명시적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한미연합 훈련 비용 우리가 만약 다 되게 되면은 사실상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효과를 또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그에 준하는 효과를 돈을 내는 것으로 가름하려고 하는지. 우린 중국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명시적으로 참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예. 이거를 방위비 분담금을 좀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뭐 가름을 하려고 하는, 상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하여튼 과도한 액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1년 사이에 한 번에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장기적인 목표로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이렇게 가되 지금으로선 단계적으로 좀 뭐 인상 비율을 높여가면서 한미 동맹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의 합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2월에 타결된 이 10차 협정 내용을 좀 보니까요. 여기에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면
연내까지 그러니까 협정 유효 기간, 그러니까 연내에 네. 차기 협정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기존 협정에 준해서 지속된다 뭐 이런 식의 네, 조항이 예,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로 종료까지 잘 대응을 한다면 1년을 연장해서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연말까지 타결되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타결된 협상에 이게 작년에 우리 방위비 그 증가폭 8.2%씩 이제 계속 이제 자동 상승이 되거든요. 8.2% 상승이 되면 이게 한 800억 넘게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예. 이게 계속 또 몇 년 쌓이면 결국은 5조가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 일단 메커니즘을 좀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전체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다른 뭐 이제 일본과 독일 수준에서의 여러 방식들이 따로 또 있거든요. 그런 방식들을 좀 참고를 해서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형으로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다양한 협상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